자, 이제 그 SR 레치의 한 가지 단점이 그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보면은, 이제 이 SR 레치는 이 S하고 R 인풋이 둘 다 1일 때는 이제 출력 값이 이제 undefined 되는 이런 단점이 있었죠. 이제 낸드 게이트로 했을 때는 이제 둘 다 0일 때 출력 값이, 그러니까 Q하고 Q 컴플리먼트가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둘 다 1로 나와버리는 이런 모순된 상황에 빠지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그 SR 레치에서는 이제 둘 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 게이트인 경우는 둘 다 1을 넣으면 안 되고, 이제 랜드 게이트로 만든 거는 둘 다 이제 0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뭐 넣지 마라 할 게 아니라 뭐 어쩌다가 오류가 나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오동작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단점을 이제 극복한 게 이제 D레치라고 해서 둘 다 동시에 이제 1이 안 들어가게. 잠깐만, 이거가 하여튼 둘 다 동시에 같은 값이 안 들어가게 요 앞에다가 이제 요 부분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요 낸드 게이트를 이용한 SR 레치에다가 그러면 이제 둘 다 0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 다 0이 안 들어가게 요렇게 앞에 이제 로직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D 레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뭐 논리에도 다 배웠죠. D 레치는 요 D 값이 0이면은 요 Q 값이 0이 되고, D 값이 1이면은 Q 값이 이제 1이 되죠. 그러면 Q 컴플리먼트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겠죠. 여기가 0이면은 여기가 1이 되고, 1이면 0이 되게.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동작을 한번 보면은 대신에 이제 요 C라는 게 있어갖고, 그 일종의 이제 요 C 값이 1일 때만 값이 세팅이 되고, 요 이제 여기 진리표를 한번 보세요. C 값이 1일 때만 요 Q 값이 이제 요 인풋 D 값이 여기로 전달이 되게 세팅이 되는 거죠. 요 값이 이제 0면 리셋이 되고 1이면 세팅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하고 요 C 값이 0면은 그냥 여기 그 진리표를 보면 이제 값이 변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되는 요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D 플립플롭이다. D 레치다 이거죠. 그러면은 마이크가 이거 잘 들립니까 뒤에? 성능이 좀 안 좋은 건데 이거는 이게 좀 더 좋은데 들고 하기가 좀 펜도 있어 갖고 들고 뭐 들어도 괜찮네. 들고 하기가 양쪽 손 다 쓸려니까 이제 좀 불편하긴 한데, 예, 하여튼 뭐 얘기하다 말았지. 그래서 이제 C 값이 0일 때는 그 레치가 그러니까 원래 값을 유지하고, 이제 C 값이 1일 때만 인풋이 아웃풋으로 전달되는, 요렇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인풋에 가능한 조합은 이거죠. 인풋에 가능한 조합을 이제 이거로 만들어 봤을 때 이제 그 SR 레치처럼 뭐 undefined 되는 경우는 이제 발생 안 하는 거죠. 자, 요것도 뭐 따져 봐야 되는데, 글쎄 C 값이 1일 때를 한번 봅시다. C 값이 1이면은 여기 둘 다 1이 걸리죠. 그러면 이제 인풋이 좀 지우고 할까? 다시. 자, 여기 이제 인풋이 D 값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0이 돼 갖고 0, 1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0이면은 여기는 1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니까 요 인버터를 통과하면 1이 되고 0이 된다, 그죠? 1이 되고 0이 되면은 일단은 여기는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이 무조건 1이 되고, 1이 여기로 들어가면 이쪽은 1이 되고 0이 되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인 경우는 해봐도 뭐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죠. 자, 지금 0, 1인 상태에서 이제 C 값이 만약에 0라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0라면은 지금 이제 요 값이 이제 0입니다. 여기 0, 1이 이제 값이 있다고 쳤을 때
요 C 값이 제로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다 제로, 제로, 인풋에 상관없이 여기가 제로, 제로 걸리니까 여기가 둘 다 1, 1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 1, 1인 경우, 여기나 여기 1, 1인 경우에는 값이 안 바뀐다 그랬죠. 실제로 뭐 따져봐도 그렇죠. 여기서 이제 1, 1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0이 여기로 가고 1은 여기로 가갖고 1, 1, 1, 0이 되죠. 여기는 1, 0이니 여기 0이 여기로 내려오니까 0, 1 엔드 하면 0이 되고 그거에 이제 낸드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값이 그대로 있는 거죠. 원래 값이 루프를 형성하면서 그대로 있으니까 값이 안 바뀐다. 이거 이렇게 뭐 자세히 할 상황은 아닌데 래치 그렇게 자세히 몰라도 마이크로 컴퓨터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복습하는 김에 그냥. 자, 플립플롭이라는 거는 이제 이 래치를 이용하면은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의 현재 값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인풋과 아웃풋 간의 그 리스판스를 이렇게 이제 펄스로 나타내면은 인풋이 이제 0일 때와 1일 때 요 로직 값이 0과 1일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레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레벨에 따라서 값이 이제 변한다 그죠? 인풋이 1이면은 계속 아웃풋도 이제 그 인풋에 맞게 아웃풋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래치가 나중에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좀 바로 뒤에 나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어갖고 그걸 이제 개선한 게 플립플롭이라는 거는 어떤 인풋이 있으면은 인풋에 요 엣지에 동작을 하게. 그러니까 인풋이 레벨이 0과 1 레벨이 이게 듀레이션이 길면은 아웃풋이 이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죠. 근데 이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피드백이 돼갖고 값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원래 의도한 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그런 단점을 방지하려고 아주 순간적으로 이제 요 인풋에 순간적으로 요 이제 파지티브 엣지 요 순간에만 아웃풋이 동작하고 그 외에는 인풋에 영향을 안 받게. 이제 그럼 반대로 이제 네거티브 엣지 또는 폴딩 엣지라 그러죠. 파지티브 엣지라 하기도 하고 라이징 엣지라 하기도 하죠 이걸. 그리고 네거티브 엣지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올 때 하는 거는 폴딩 엣지라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것 또는 이런 경우에 동작하는 걸 이제 우리가 플립플롭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작하려면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되죠. 지금 D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레벨에 따라 동작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레벨에 따라 동작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자, 요게 이제 그 D 플립플롭을 D래치를 하나 써갖고 D래치를 하나 써서 뭔가 주변 회로를 만든 거예요. 뭐 익스클루시브 O 하나 써갖고 이제 만든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여기를 보면 요 D래치의 요 C 부분이 1일 때 값이 세팅이 되고 0일 때는 노 체인지라 그랬죠. 요걸 이제 결국은 이 래치나 플립플롭은 시퀀셜 로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 시퀀셜 로직은 클락이 있어야 동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C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요렇게 지금 주기적인 펄스로 넣어주면 이게 클락 펄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클락 펄스가 레벨이 1일 때만 이제 클락이 그러니까 클락이 하이일 때만 인풋이 아웃풋으로 전달되고 클락이 로일 때는 그냥 원래 값을 그냥 갖고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요렇게 회로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아까 요 C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여기 이제 그냥 이제 뭐 보통 다른 기호는 뭐 어떤 걸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E라는 형태로 써서 일종의 enable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클락을 연결해 놓으면은 클락이 하이일 때만 요 레치가 이네이블 된다는 거는 D 값이 요 Y로 여기 있는 요 D 값이 이제 D 값에 연결된 대문자 Y가 인풋이죠. 요 레치의 인풋이고 요 소문자 Y가 요 레치의 아웃풋인데 대문자 Y가 이제 소문자 Y로 전달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클락이 만약에 요렇게 생겼어요. 딱 클락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클락은 주기적인 신호죠. 그런데 이제 한 주기만 이제 그려놔 봤어요. 그 클락의 요 클락 위더스가 이제 그 요걸 뭐라 그러죠? 듀티 사이클이라 그러나? 듀티 사이클이 좀 이제 작은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인풋이 Y 인풋이 들어가면은 이거 익스클루시브 오네 TP 클락이 지금 이제 클락이 로우일 때는 요게 동작을 안 하다가 클락이 이제 하이로 올라가는 순간 요 지금 모든 요 X는 여기고 Y는 여기 Y는 여기죠. 잘 안 보인다 그죠? 요 X, Y 대문자 Y인데 X하고 대문자 Y는 이 레치의 인풋이 되겠고 소문자 Y는 이제 아웃풋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요 X하고 요 X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통과하겠죠. 그러면 X가 이래서 로우에서 하이로 떴을 때 뭐 익스클루시브 OR 모든 게이트는 논리로 세운 게 그 동작하는데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냥 레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게이트, 몇 개의 게이트로 이렇게 그 룹백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랜드 노아나 뭐 익스클루시브 오아보다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더 길어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아 X가 여기 현재 아웃풋 Y하고 만나서 요 대문자 Y를 이제 값을 영향을 주는데 이제 X가 이제 이 값이 바뀌었어요. 인풋 값이 뭔가 다른 거로. 그러면은 요게 익스클루시브 요 대문자 Y에 영향을 주려면은 약간의 요 T 익스클루시브 OR 해놓은 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가 동작하는 시간이에요. 보통은 이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인풋 요 Y가 변해요. 그럼 Y가 이제 여기 Y가 변해 있는데 클락이 탁 올라가면 요 대문자 Y 값이 요 레치에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은 요 레치가 이제 어느 정도의 동작하는 시간,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를 거친 다음에 이제 요 소문자 Y가 어떤 값으로 바뀌겠죠. 자, 어떤 값으로 바뀌고 나서 그러면 요 소문자 Y가 어떤 값으로 바뀌면은 요게 다시 루프가 돼 갖고 익스클루시브 OR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OR의 아웃풋은 대문자 Y인데 하이로 띄었다가 아마 지금 로직상 이거 로직을 또 다 체크해 보려면 1시간 내내 다 갈 것 같은데 그냥 요 로직상 아마 다시 또 요만큼의 익스클루시브 OR 딜레이를 거쳐서 요렇게 이제 로로 떨어지는 지금 요 이제 요런 로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건 오케이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코렉트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요 클락이 요 듀레이션이 좀 길어요 이번에는. 좀 기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은 자, 아까처럼 X가 이제 로우에서 하이로 여기 바뀌는 거는 아까하고 타이밍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OR 해갖고 그리고 초기 값 Y 값도 여기 Y 값도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런데 이제 약간의 시간 뒤에 요게 이제 하이로 올라가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요거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 클락의 요 위드스만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그러다가 클락이 하이로 올라가니까 요때 요 레치가 동작을 하겠죠. 요게 이제 여기로 전달이 되려고 한다 그죠? 그러면 내부의 약간의 타이밍을 이제 익스클루시브 OR보다는 길지만 이제 요 정도의 타이밍을 가지고 요 값이 이제 영향을 받아갖고 이렇게 하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요게 y가 하이로 올라가니까 요게 다시 익스클루시브 OI에도 룹백이 돼 있어 갖고 영향을 주죠. 인풋에. 인풋에 영향을 주니까 그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가 또 동작을 해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요 y가 또 바뀌는 거죠. 그러면 대문자 y가 이번에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요렇게 다시 바뀌어 갖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y 값이 다시 또 1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이 클락 신호는 하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다시 이게 요 레치에 영향을 주갖고 이 y 값이 다시 로로 내려가 버려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는 결과는 클락이 한번 딱 들어오면은 요때 요 레치가 한 번 동작을 해야 되는데 요 클락이 위드스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 레치가 두 번을 동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내가 이 하드웨어 설계할 때는 그럴 의도로 설계한 게 아니죠. 그런데 뭔가 이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러면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에러라 하기도 하고 뭐 버그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버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엔지니어 같으면 이제 이거를 빨리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설계한 대로 뭔가 아웃풋이 안 나오면은 이상하다 하고 끝낼 게 아니죠.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서 이제 뭐가 원인인지 보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엔지니어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논리 회로나 디지털 회로를 배운 학생이면은 나중에 이제 졸업해갖고 회사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알면 이제 금방 찾아내겠죠. 그런데 안 배우면은 왜 그런지 이제 모르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주변 회로는 잘 설계했다 이거죠. 지금 요거는 잘 설계한 거예요. 누군가 이제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으면. 단지 요 클락의 타이밍에 회로는 문제가 없어요. 요 클락의 타이밍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다 클락 네 잘못이다 이러면은 위에 상사가 잘했다 그러겠어요? 이제 클락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미 다 해결돼 있으니까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엣지의 동작, 클락이 아무리 듀레이션이 길더라도 이제 엣지에 동작하는 그런 레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게 이제 엣지, 그래서 그걸 엣지 트리거 레치라고 하는 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곧 이제 플립플롭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클락 신호가 있으면은 그 클락의 엣지에서 동작하게. 클락 듀레이션은 그죠? 클락 위드스는 아무리 길더라도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립플롭을 그러면 하려면은 뭔가 레치의 단점을 보완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부품 수를 줄여서 보완할 수도 있고 부품을 늘려서 보완할 수도 있죠. 뭐 줄여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줄여서 뭔가 해결할 수 있으면 200% 효과죠. 비용도 줄이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이제 해결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마스터 슬레이버 플립플롭이라고 해서 D레치를 두 개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달아갖고 하나는 마스터로 하나는 슬레이브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 개의 IC화 해갖고 한 개의 IC 중에서 이제 요 정도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SSI 레벨 정도 되죠. 스몰 스케일 IC 정도 됩니다. 그죠? 이제 요런 얘기했죠. 그때 SSI, MSI, LSI, VLSI 그죠? IC의 그 직접도 레벨. 하여튼 요래 갖고 이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사용하는 사람은 사실 이 내부를 몰라도 되겠죠. 이제 인풋이 D하고 클락하고 아웃풋 Q가 나온다. 이제 뭐 여기 이제 Q 프라임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동작을 또 살펴봐야 되나? 자, 예를 들면은
이제 C가 만약에 제로면은 한번 봅시다 그랬어. 갑자기 보니까 나도 가물가물하네. 좀 지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C가 제로면은 어떻게 돼요? 요 C가 제로면은, 자, 아까 클락이 제로면은 이거는 현상 유지다, 그죠? 이제 현상 유지를 여기서는 디세이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요게 마스터 렛치입니다. 마스터 렛치는 이제 값을 전달을 안 한다 이거죠. 값을 지금 요 y에 있는 값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자, 그 다음에 C가,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는 디세이블 되고, 대신에 슬레이브가 이네이블 되는 거죠. 슬레이브가 이네이블이 돼갖고, 왜냐면은 요 클락이 제로라는 거는 여기가 제로면 여기는 1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1단계.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C가 제로면은 이제 여기 값이 이렇게 전달되니까 여기는 아까 있는 값이 그대로 이제 아직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아까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인풋이 1로 전달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죠? 대신에 이제 C가 1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제 클락이 1이 되면은, 여기 1이 되면은 이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여기가 0이 되면은 요때는 이제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전달되고 여기는 no change죠. 이쪽은 no change. 그래서 두 개를 달아놓으면은 클락이 하이이거나 로이일 때 한쪽으로만 전달이 되고 다른 쪽은 값을 전달을 안 하니까 아까 이런 경우처럼 클락이 하이에 좀 오래 있더라도 한쪽으로만 한쪽 그 마스터 슬레이브 중에 하나만 값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쪽 아웃풋이 그죠? 두 분 바뀌는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같으면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C가 1일 때 D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이 돼요. 그죠? 그러다가 C가 0일 때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전달되죠. 그러니까 클락을 보면은 C가 0에서 1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C가 1일 때 이제 마스터가 동작을 해요. 그냥 스몰 m이라고만 씁시다, 그냥. 요때 이제 마스터가 동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1이다가 0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요때 슬레이브가 동작하죠. 그러면서 요 중간에 대문자 y가 가지고 있는 값이 여기로 전달되죠. 그러면 요 인풋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요 순간이다 이거죠. 0에서 1로 올라갈 때는 중간까지만 와 있기 때문에 인풋 값이 전달되는 건 아니죠. 결국은 인풋이 아웃풋으로 전달되는 것은 바로 요 순간이다.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지금 요 회로는 요 플립플롭은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 D 플립플롭이다 이거죠. 사실은 이제 여기를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인버터를 여기를 달고 여기를 안 달면은 반대로 동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포지티브 엣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전에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플립플롭이 이렇게 포지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게 있고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D 플립플롭을 뭔가 SSI 레벨, IC화 시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심볼로 나타내면 이제 박스 형태로 나타내죠. 플립플롭은 이제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타내는 거 논리에도 다 배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요 클럭이 들어가는데 요 엣지 트리거 플립플롭은 여기 삼각형 형태로 표시를 한다 하는 것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여기 앞에 이제 인버터가 달려 있으면 요거는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플립플롭이고, 그죠? 그냥 삼각형만 있으면은 포지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플립플롭이다. 자,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쭉 논리로 이제 복습하면서 가는데
D 플립플롭만 있은 건 아니죠. 이제 JK 플립플롭이라는 거, 그 다음에 T 플립플롭이라는 것도 있었죠. 자, JK 플립플롭은 이제 SR 플립플롭하고 요까지는 같아요. 요까지는 같은데 요 1이 들어오면은 이제 undefined가 아니라 complement, 그러니까 토글링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는 값이 1이면 0이 되고 0이었으면 1이 되게. 그러니까 요 컴플리먼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D 플립플롭은 뭐 금방 했으니까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제로면은 아웃풋이 0이니까 이런 경우는 리셋이 되는 거고, 인풋이 1이면은 아웃풋이 1이니까 이런 경우는 세트가 되는 거고, 대신에 이게 다 플립플롭이기 때문에 이제 클락에 따라 반응하는데 no change는 이제 클락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D 플립플롭이 뭐 포지티브 엣지면은 0에서 1로 올라가는 순간 아니면 이제 값이 안 바뀌는 거죠. 이것도 다 플립플롭이니까 0에서 1로 올라가는 순간에만 값이 바뀔 텐데, 그때 인풋 값에 따라서 이제 세트가 되고 리셋이 되고, 어떤 경우는 그냥 포지티브 엣지에서도 인풋 값에 따라서 이제 노 체인지도 있고, 이제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토글링이 되기도 하고. 요 T 플립플롭은 이름 자체가 이제 토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세트 리셋 기능은 없어요. 값을 이제, 그러니까 인풋 값에 따라서 값을 세트 리셋은 없고, 단지 그냥 인풋 값은 그냥 이제 t가 하나인데, 이거는 현재 아웃풋 값에 인풋이 0이 들어가면 노 체인지고 1이 들어가면은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인풋 신호가 그냥 톡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 주는 거지, 세트 리셋 하라는 인풋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플립플롭이다.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이거 너무 복습하는데 오래 걸리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립플롭까지 본 거죠. 그러면 이제 플립플롭은 결국은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비트 값을 갖다가 한 비트 값을 저장하거나 뭐 세트하거나 리셋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친 거죠. 그러면 이제 레지스터라는 거는 뭐냐? 이제 뭐 레지스터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앞에도 이제 컴비네이셔널 로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셜 로직이 있고, 그죠?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면, 컴비네이셔널 로직은 기본 소자가 게이트였습니다, 그죠? 시퀀셜 로직은 기본 소자가 이제 레치인데, 레치를 좀 더 발전시킨 플립플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비네이셔널 로직으로 만들 수 있는 일반적인 MSI 레벨의 소자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이제 애더 같은 거, 그다고 뭡니까? 디코더, 그다고 멀티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인코더도 있었고 많이 보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시퀀셜 로직의 기본 소자는 플립플롭이고, 자, 이걸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MSI 레벨, 이걸 몇 개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MSI 레벨의 소자로 가장 많이 이제 논리회로 때 많이 쓰는 게 아마 레지스터하고 카운터일 거예요. 레지스터하고 카운터. 글쎄, 보통 논리회로 시간에 여기까지 딱 진도 나가면 끝나죠. 논리회로가 아마.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46개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은 게 딱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요 레지스터하고 카운터를 보겠습니다. 자, 스펠링을 잘 보세요. 레지스터입니다. 여러분들 전기회로에서 배우는 레지스터 그 저항 아니에요, 여기는. 스펠링이 다르죠. 자, 레지스터라는 거는 이제 요것도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제 CPU 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었는지를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레지스터는 결국은 플립플롭을 병렬로 몇 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D 플립플롭이죠. D 플립플롭을 지금 4개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바로 4비트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4개가 동시에 동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레지스터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 보통 CPU 안에 이제 레지스터가 있는데 값을 이제 CPU가 좀 얘기해 이제 CPU의 우리가 CPU라고 하죠. CPU 안에 가장 큰 분류로 큰 단위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Arithmetic Logic Unit ALU 그러니까 연산 장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연산을 했으면은 값을 이제 뭔가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A C 언어에 C는 A 더하기 B다 이러면은 D까지도 갈까? 일단은 그러면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을 해갖고 어딘가 잠시 저장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를 2개를 이제 또 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CPU 안에 이제 잠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뭔가 장치가 소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레지스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레지스터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마다 이제 10개 정도 있는 레지스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있고, 수십 개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있고, 수백 개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ARM 같이 이제 32비트,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32비트 CPU 또는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한 번에 32비트를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레지스터가 32비트짜리 레지스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4비트 레지스터인데 이런 게 이제 32개가 병렬로 쫙 연결이 돼 있으면 그게 1개 레지스터예요. 그런 레지스터가 ARM 같으면 몇십 개 있어요. 몇십 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마다 이제 레지스터 개수는 다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2장부터는 주로 ARM을 위주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로지. 이제 이 ALU와 레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라는 걸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어떨 때 ALU가 동작하고 어떨 때 레지스터가 동작하고 그거는 뭘 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기계의 인스트럭션을 CPU로 읽어오면은 디코더가 그걸 이제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디코더가 해석하고 이게 애더 연산이냐 뺄셈 연산이냐에 따라서 ALU를 그렇게 동작하도록 이제 컨트롤 시그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 카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이 CPU 안에 있는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이 레지스터다. 그 레지스터는 값을 이제 일시 저장한다. 자, 그래서 이제 4개의 레지스터가 있으면 어떻게 동작할까요? 자, 지금 요거는 파지티브 엣지다, 그죠? 보니까 파지티브 엣지예요. 그럼 클락이 0에서 하이로 딱 올라가는 요 순간, 그죠? 요 순간 요 인풋 값이 예를 들어 1, 0, 1, 1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요게 동시에 이제 아웃풋으로 요 파지티브 엣지 요 순간에 딱 요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 0, 1,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인풋이 바뀌었다. 이제 인풋이 바뀌어갖고 뭐 0, 1, 1, 0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바로 아웃풋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요 타이밍 동안에는 요 값이 계속 홀딩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음 클락 펄스가 탁 올라갈 때 인풋 시그널이 미리 도착해도 이제 다음 클락 펄스 엣지 라이징 엣지가 탁 동작하면 요때 다시 일로 이제 전달이 돼서
약간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0, 1, 1, 0 이렇게 바뀔 거다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클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리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리셋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냥 클리어나 리셋. 모든 IC마다 리셋 핀이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 이제 신호가 딱 걸리면은 이 레지스터라는 게 어떤 값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값이 정해진 값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제로 값으로 초기화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전에 좀 전에 있는 레지스터는 단순히 인풋이 이제 인풋이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거나, 그죠? 아까 인풋이 아웃풋으로 이제 넘어갈 때 사실 여기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이 되고 이제 아웃풋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제 신호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인풋이 그냥 단순히 레지스터에 저장됐다가 아웃풋 출력됐다가 뭐 이렇게 하는 레지스터도 있지만 이제 쉬프트 레지스터라는 거는 쉬프트 레지스터는 이제 쉬프트 레프트로 쉬프트 하는 게 있고 라이트로 쉬프트 하는 게 있고 크게 두 종류예요. 지금 이거는 이거죠. 쉬프트 라이트 레지스터 형태입니다. 자, 이제 지금 4비트인데 우리가 이제 4비트인데 이제 이진수로 나타내면은 이제 0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걸 이제 MSB Most Significant Bit라 그러죠. 제일 높은 자리. 그리고 이제 제일 낮은 자리는 LSB Least Significant Bit. 보통 오른쪽이 낮은 자리 숫자죠. 우리가 숫자를 표시할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제 여기 원래 값이 얘가 만약 10, 1, 1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냥. 지금 왜냐면 여기는 다 이제 D 플립플롭이죠. 그러니까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클락이 이제 하이로 딱 클락이 공급되는 순간 여기 있는 아웃풋이 여기 인풋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 요 플립플롭의 아웃풋이 여기 인풋으로 연결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 클락이 하이로 뛰는 순간 동시에 요 1은 여기 아웃풋이 여기로 들어가니까 1이 되고 요 1은 여기 아웃풋이 1로 들어오니까 0이 되고 여기는 여기 아웃풋이 요 인풋으로 들어오니까 1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여기 뭔가가 시리얼 인풋으로 들어오는 값이 여기 저장되는데 예를 들어 0이라고 합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0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요 값을 갖는데 이게 마치 이제 오른쪽으로 하나씩 쉬프트 되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가 이제 요렇게 생긴 거를 쉬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이제 시리얼 인풋은 우리가 이제 이 쉬프트 레지스터도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쉬프트도 어리스머틱 쉬프트가 있고 그냥 로지컬한 쉬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리얼 인풋이 로지컬한 쉬프트일 때는 요 시리얼 인풋이 무조건 제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레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제로예요. 그런데 이제 어리스머틱 쉬프트는 우리가 이제 어리스머틱 쉬프트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한 번 시키면은 여기 제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진수에 0, 1, 0, 0이 있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한번 쉬프트 시키면은 0, 0, 1, 0이 되죠. 그 말은 2로 나누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왼쪽으로 쉬프트 시키면 2로 곱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음수면은 자, 논리회로 때 앞에도 배웠고 음수면은 제일 상위 비트가 1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음수일 때 어리스머틱 쉬프트일 때는 요 시리얼 인풋이 이제 양수일 때는 0이 인풋이 들어오는데 음수일 때는 음수 값을 2로 나눴는데 여기 0이 들어오면 양수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여기 시리얼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1이 들어오는 거예요. 1.
자, 또 그런 효과도 있다. 뭐 그냥 그거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쉬프트 레지스트도 필요하고 쉬프트가 아닌 레지스트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그죠? CPU 안에는 둘 다 필요해요. 그렇다고 이 두 개를 각각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서 막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돈 낭비죠. 그죠? 그래갖고는 그리고 부품도 두 배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죠. 그러면 싸고 조그만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니버설 쉬프트 레지스터 해서 어떨 때는 이 레지스터가 쉬프트로 동작하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레지스터로 동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런 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설계 능력이죠. 그죠? 그 중에 하나의 정답이 여기 보인다 이거죠. 정답이 보이는데, 자, 보면은 이제 여기 레지스터, 그러니까 D 플립플롭 4개 써갖고 4비트 레지스터를 이제 구성을 딱 해놨어요. 자, 그런데 요 앞에 이제 먹스를 또 4개 정도 사용을 했어. 그죠? 요 먹스의 기능이, 요 먹스는 이제 4개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4x1 먹스니까 셀렉트는 2비트겠죠. 요 셀렉트가 2비트가 있어갖고 00이면은 레지스터 값이 안 바뀌고 01이면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10이면은 왼쪽으로 시프트하고 그냥 11이면은 그냥 일반적인 레지스터처럼 그냥 인풋이 바로 아웃풋으로 요 인풋 값이 그냥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여기 이제 그걸 패러렐 로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풋 값이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요런 형태의 로직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배웠던 요 일반적인 레지스터 기능도 하면서 쉬프트 이거는 지금 쉬프트 라이트만 돼 있는데 라이트뿐만 아니라 레프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로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설계할까 하는 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먹스를 하나씩 쓰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먹스를 써갖고 이 동작하는 걸 한번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뭐부터 볼까? 일단 00부터 한번 봅시다. 00이 들어가면은 이제 먹스에 요 놈이 선택되는 거죠. 먹스 중에서 요 놈이 요 아웃풋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 요 제로 값이 아웃풋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뭡니까? 요 먹스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는 여기 아웃풋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렇게 통과해갖고 또 여기로 들어가니까 즉, 요 아웃풋이라는 거는 지금 이 플립플롭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값이죠. 그게 다시 인풋으로 쭉 피드백이 되니까 값이 안 바뀌죠. 그래서 이제 노 체인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1이면 이제 1번이라는 소리죠. 요 1번이 이제 아웃풋으로 먹스의 아웃풋으로 연결될 거라고. 여기 1번도 여기로 아웃풋으로 연결되면은 요 1번은 어디입니까? 여기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요쪽은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쭉 가보니까 이러죠. 이제 이쪽이 인풋이니까 방향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아웃풋이 그러니까 A3에 있는 아웃풋이 이제 이쪽 인풋으로 들어와서 요렇게 돼서 요 A2에 있는 요로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 1이 있었으면 여기 쭉 들어와서 여기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는 거죠. 요 1이 이제 여기로 가서 여기 1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쪽 자리는 아까 시리얼 인풋이 들어온다. 요쪽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럼 요 놈이 여기도 그러면 요 놈이 요렇게 연결돼 갖고 요렇게 돼 갖고 요 놈이 아웃풋으로 가서 요렇게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죠. 그 다음에 왼쪽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예요. 한번 해보면 알 거고. 왼쪽은 그래서 이쪽에 시리얼 인풋이 이제 들어가고 왼쪽으로 시프트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일 때는 패러렐 로드인데 1이라는 거는 이제 3이죠. 3이 아웃풋으로 요렇게 연결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바로 인풋 값이죠. 요 인풋 값이 요렇게 해서 요 레지스터로 들어가니까 이제 패러렐하게 로드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레지스터 동작을 한번 살펴보고